송미덕 사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주를 맞추는 영상이 아니라 개념을 함께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 산의 마음으로 살리라. 윤율산부동 원효산부동. 오늘 익히신 후 다시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유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금은 가을입니다. 모든 것이 익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시기입니다. 들판을 보시면 이제 더 키우지 않습니다. 거두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유금은 동물로 보면 닭입니다. 닭은 새벽을 날리고 때를 정확히 알고 움직입니다. 쓸데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만 하고 불필요한 것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금은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유금이 왜 이렇게 냉정해지고 왜 정리를 잘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신금은 아직 아픈 사람입니다. 유금은 다 지나간 사람입니다. 유금은 수확의 끝입니다. 그동안 키워왔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합니다. 과일을 박스에 담고 분류하고 정리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유금은 이별의 준비입니다. 사람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감정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차갑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고생한 보람의 끝입니다.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금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리된 사람입니다. 유금은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내보내는 단계입니다. 유금은 황혼이라기보다 정리의 시기입니다. 자식도 보내고 젊음도 보내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내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슬픈 게 아니라 다 지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붙잡지 않고 그래서 담담합니다. 유금 8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유금은 왜 정리의 끝인가? 두 번째, 유금은 왜 냉정해질까? 세 번째, 유금은 왜 인간관계가 줄어들까? 네 번째, 유금은 왜 말이 직설적일까? 다섯 번째, 유금은 왜 완벽을 추구할까? 여섯 번째, 유금은 왜 돈을 관리할까? 일곱 번째, 유금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 여덟 번째, 유금은 왜 인생 후반에 강할까? 그 중에 첫 번째, 왜 유금은 정리의 끝이라고 할까요? 유금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더 키우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합니까? 거둡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유금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관계도 정리하고 일도 정리하고 감정도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금을 보고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걸 남길 것인가? 이건 버릴 것인가?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유금의 힘입니다. 끝을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분명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금은 정리하지 못한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유금은 왜 냉정할까?
유금은 가을의 끝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더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선택이 끝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금은 감정보다 결과를 봅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금 입장에서는 감정을 섞으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리해야 할 시기인데 미련을 두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금은 끊을 때 끊고 정리할 때 정리합니다. 이게 냉정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결국 유금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흘러내는 것입니다. 유금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뒤로 두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금은 왜 인간관계가 줄어들까? 유금은 가을의 끝입니다.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넓게 만나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유금의 시기에는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금의 사람은 사람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오래 갑니다. 얕게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게 남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금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유금은 왜 말이 직설적일까? 유금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돌려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금은 과정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핵심만 말합니다. 이게 맞다, 이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무 직설적이다, 차갑다, 상처 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금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돌려 말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유금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남깁니다. 이게 직설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결국 유금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유금은 왜 완벽을 추구할까? 유금은 가을의 끝입니다.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금은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금의 사람은 기준이 높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너무 까다롭다,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금 입장에서는 마지막을 흐리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금은 시작보다 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여섯 번째, 유금은 왜 돈을 관리할까? 유금은 버는 시기가 아닙니다.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벌어진 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걸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금은 돈을 크게 벌기보다 흐름을 정리합니다. 어디서 새는지, 어디서 남는지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유금의 사람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이고 남길 것만 남깁니다. 이게 바로 관리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답답하다, 너무 계산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금 입장에서는 벌어도 관리를 못하면 결국 남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7번째, 유금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 유금은 가을의 끝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사람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이게 바로 유금의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길 사람만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유금의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8번째, 유금은 왜 인생 후반에 강할까? 유금은 왜 인생 후반에 강할까요? 유금은 가을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지나온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씩 겪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유금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남들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유금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금의 기본 흐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유금은 차갑고 냉정한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금을 이해하면 인생의 마무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금이 사주에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자세히 풀어보고 유금이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를 2편에서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